향한 나의 마음은 어둠은 이길 수 없는 길. 결혼 몇 주년이시죠? 50주년이요. 올해? 네. 나의 마음은 아침 내 창가에 내린 햇살과 나는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은 대박이야. 예. 나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결혼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따로. 우리가 결혼한 건 아니죠. 그리고 저도 올해 이제 결혼 31주년 됐고 네네. 몇 년 되셨어요? 저는 15주년. 15주년? 네. 예, 딱 반이네. 그죠? 네. 예. 근데 이게 있잖아요. 부부가 네. 만나서 우리 저 아기들 낳고 키우고 뭐 하다 보면은 사실 정신없잖아요. 육아. 또 그대가 예. 더 하잖아. 또 넷 낳았으니까.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부부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뭐 그냥 정으로 산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세상적으로는 뭐 살아있는 것만 알면 생사만 알면 예, 서로 터치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런데 낫다. 뭐 이런 얘기도 부부 하고. 10계명이라는 게 있더군요. 네. 그거를 지금부터 네. 우리 15주년 되신 김지선 씨이 네. 또박또박 좀 하나하나 좀 읽어주실래요? 부부의 소중함을 잊지 말라고 부부 10계명에 나왔다는데 한번 네. 잘 들어보세요. 1.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2.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 지르지 마세요. 3.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예. 4.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5. 서로의 아픈 곳을 긁지 마세요. 6. 분을 참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예. 7.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8. 서로를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9. 서로에게 숨기지 마세요. 중요하죠. 10.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 자, 이게 이제 저 부부 10계명인데 네. 오늘 저 부부 생활 10계명에 딱 어울리는 부부를 모셨어요. 네. 국제 변호사 유재건 장로님과 사모님 되시는 김성수 권사님 두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부부 10계명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장로님 옆에서 계속 웃고 계셨어요. 네. 이거 알고 계셨어요? 부부 아니, 10계명? 지당한 말씀드린데 네네. 정말 좋은 말씀이군요. 앞으로는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요? 그렇게 사신 거 아니세요? 비슷하게 살긴 살았는데 네네. 철저하게 사신 이렇게 거예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10가지 중에서 저기 어느 부분 얘기할 때 콕 찔리셨어요? 아니,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게 나오는데 네네. 첫사랑. 네. 저희들은 첫사랑은 그냥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점점 좋아지죠. 사랑이 더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80, 70 됐지만 네. 옛날에도 이렇게 더 염려하고 배려하고 더 사랑했었으면 예. 더 좋았을 걸 이렇게 후회가 날 정도로 그러세요? 올해 발전- 결혼 몇 주년이시죠? 50주년이요. 올해 네. 날짜가 3월 7일인데 벌써 지났네요. 지났어요. 지났네. 네. 예, 근데 금혼식. 금혼식이죠. 네. 근데 그럼 어떤 사모님, 사람 그 저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건 뭐 안 안 하시고? 하고 네네. 그냥 선교지. 선교지에 조금 헌금했습니다. 네. 필리핀 쪽 예. 고생하셔서 선교사님 만나서 예. 아니 근데 금혼식 결혼 네. 대신에 예. 헌금 좀 하셨다고 예. 아까 네, 네. 그러셨어요. 아니 결혼 50주년이 이렇게 지나셨다고 하는데 우리 저 권사님께서는 그냥 한 20주년 지났다고 해도 예. 아이고. 지금 예 그래도 될 만큼 아이고. 이게 사실은요. 제가 저녁 한번 쏘겠습니다. 아싸. 네. 네. 근데 그걸 느껴져요? 50년 됐다라는 게? 네. 아니요, 세월이 정말 빠르긴 빨라요. 네. 예, 그런데 50년 되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사모님의 지금 이렇게 얼굴을 딱 뵈니까 네네. 왜
결혼 잘한 사람이 그 얼굴이 좋대요. 왜냐면 남편이 속을 안 썩여서 부인 얼굴이 이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도 되게 좋으세요. 장가잘 간 사람. 그렇죠. 두 분이 참 결혼을 잘하셨다 이런 결론이 그러니까 저 되네요. 감사합니다. 50주년이면 이제 금혼식이라 그러는데 우리 주위에 가만히 보면요. 네. 50주년을 이렇게 좀 맞는 부부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50년 동안에 이혼이라는 건 생각지도 말아야 되는 거고 또 두 분이 건강하셔야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열심히 살았죠 뭐. 네. 근데 시작부터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나하고 꼭 맞는 부부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겉으로들 네. 평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가정 형편 때문에. 저는 6.25 때 아버지가 납치돼 가셔서 네. 홀어머니 또 홀할머니 두 노인들을 모시고 혼자 뛰었거든요. 네네. 그 여기는 7남매의 막내딸이고. 그러니까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한국적 사고 방식으로. 그러면은 그때 처갓집은 좀 부유했나요? 아이 그냥 괜찮았죠. 네. 장로님 댁은 아니 제가 그러니까- 고학을 해서 네. 중고등 대학을 나오고 네. 공군 장교를 갔다 오고 이제 유네스코 직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네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거 30 가까이 되는데 왜 장가 가냐고. 네네. 그게 제가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머니 할머니 저하고 셋이 자기 때문에 방을 하나 확보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게 서른이에요? 그럼 모두 사람들이 조크인 줄 알고 농담도 잘하네 그랬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착하고 얌전하고 네. 세상 모르고 네. 믿음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죠. 스리. 정신병 그러면 레드선. 거기에 넘어가서 그 만난 얘기부터 좀 들려주세요. 네네. 당신이 좀 아니 어떻게 만나셨어요? 권사님 말씀하세요. 네. 참. 대학교 저는 3학년 때인데요. 네. 그러니까 66년 가을에 이 양반이 미 국무성 초청으로 미국을 6개월 청소년 지도자 훈련 갔다가 와서 발표하는데 유네스코 클럽에서 발표하는데 저는 다른 클럽의 멤버로 거기를 참석했는데 네네.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두 분이 거기서 이제 만나신 근데 거예요? 만나지는 않았지. 여기는 강사님이고 처음 보고 저는 학생이고. 대학교 3학년 때니까 네네네네. 구석에 앉아서 보고 참 똑똑하고 애국자구나. 나가서 한국 열심히 선호하고 왔구나. 그러고 와서 집에 와서 저는 막내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고 저렇고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얘기를 들었고 이런 걸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하고 왔는데 딱 1년 뒤에 네. 또 만났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아는 척하고 반가워해요. 근데 제가 저를 아는 척하고 반가워할 리가 없는데 저는 착각을 한 거지. 그때 아마 기억을 했나? 그런 거죠. 아니 그러면 장로님 1년 뒤에 만났는데 진짜 알아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 양반, 처음 보면 나 인사하고 이 양반이 그러지. 처음 보면은 그 정도였는데 인사? 처음 보는 사람한테 더 가까이 하고 더 그런 학생들이니까 네네네. 낯선 지도 얼굴한테. 선생이었거든 제가. 그러면 첫 번째 1년 전에는 눈에도 안 들어왔었고 몰랐죠. 몰랐죠. 어디 예, 구석에 예, 앉아서. 강사님 1년 뒤에 봤을 때는 눈에 봤을 확 때. 들어왔어요? 예. 피부가 하얗고 네네. 아주 내가 경험한 그 후배들 학생들 중에서 네. 제일 그 순전하고 세상에 이것저것 안 따질 것 같아. 야 뭐 결혼 상대가 되려면은 뭐 집안이 넉넉하고 방이 뭐 있고 근데 방 하나 가진 사람한테 관심 가질 사람이 없어요 여자들이. 네. 그 실제 그렇거든. 근데 이 여자는 그런 거 관계 안 할 것 같아. 예. 저는 결혼할 계획이 없었거든요. 미국에 형제들이 있고 그래서 네네. 저 졸업하자마자 갈 계획이 있었기 뉴욕까지 때문에 가겠어요. 예. 그래서 과에 가서 그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그랬더니 총각이 있다. 예, 2명 정도가 나 관심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가 또 열심히 페이스풀하게 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는 못해요. 그러고는 왔어요. 그랬더니요? 네, 그랬더니 우리 과에 있는 친구들이 야 바보야 그건 너한테 관심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 맞아. 남자들이 그래요.
그거 나이 차이가 좀 몰랐잖아요. 있으니까. 몇 살 차이 나세요? 8살. 8살. 그러면은 크게 나는 거죠. 네. 친구들이 그러니까 날 저도 보고 상상을 못했죠. 도둑놈이라고 그 소리 들을만 하죠. 후배를 꼬시냐고 아주 욕 되게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그런 만남을 추진을 마음에 하셨어요? 드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이제 1년 전에 인상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결혼 상대로는 상상을 못했고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그때도 뚱뚱했었거든요. 나이 차이도 8살이고. 그랬더니 내가 중매를 하라고 그래서 아니 결혼하셨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누가 나를 그렇게 음해를 하느냐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전혀 백그라운드가 다른데. 그러니까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사람이고 아니 정이 들고 근데 그랬어요? 제가 넘어간 거예요. 한 두세 번 만났더니 어머니를 만나러 가재요. 그것도 두세 번도 둘이만 만난 적이 없어요. 맨날 친구들. 유네스코 회원들, 친구들 있고. 친구들 막. 그 어머니를 만나러 가셔서 어머니를 제가 만나려면 우리 아버지부터 우리 부모님부터 뵈야죠. 그래갖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부모님을 먼저 본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자 그러면 반대 없었어요? 처가에서? 반대 있었죠. 안 근데 했겠죠. 적극적인 반대는 안 하시고 제 아버님도 열린 분이야. 만나 보시더니 사람 하나는 괜찮은데 그렇게 그러시. 지금 꼬리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뺐어요. 괜찮은데. 그 뭐가 이제 불만이에요, 그죠? 뭐가 좀 뒤에 조금 이제 뭐 가정- 부족해요. 불안한 거야. 가난해서. 막내딸 고생. 그렇죠. 가난해갖고. 아무튼 홀 아버지도 없고 홀 할머니 계셨죠. 홀어머니 홀어머니 계시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아니 근데 내가 네. 반대를 섭섭했는데 그때는 그리고 근데 저도 딸 하나 아들 둘 낳았거든요. 네. 근데 딸 시집 갈 때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때 장인어른이. 내가 가서 말씀드릴 때 한 걸 이해를 하게 됐고요. 네네. 장인어른이 YMCA 와이스맨 클럽 회장이시고 창현교회 기장계통의 수석 장로님이셔서 예. 마음이 열렸어. 젊은 사람들 좋아하시고 그래서 뭐 그렇더라도 한번 본인 보고는 그러신 것 같아. 좋아하시고. 저를 만나보시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루어져 가지고 근데 결혼하고도 아까 그 10개 중에 나오지만 정말 그저 자존심 건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우리 집은 좀 후지잖아요. 어머님은 교육도 없으신 시골 촌노시라고 충청도. 그리고 저 하나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집은 뭐 좀 살만한 집이고.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 장모님하고 우리 어머니가 만나셔도 장모님은 그 옛날에 배학원여 나오시고 예. 유경선 선생하고 지가 처음 뵐 때도 합창하고 다니시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밥만 하시고 생활 방편도 없으시고 그런 분이라 이게 좀 잘 안 맞는 사돈 가서인데 두 어머님들이 믿음이 좋으시니까 믿음이. 일생 동안을 자매같이 예. 그게 이제 우리들 삶을 또 크게 인도해 주시는 네. 부모님의 사랑이야. 오늘 네. 정말 5월 달에 가정의 달 네, 네, 어머니 네. 생각나고 그런 달인데 그 어머님 두 분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예. 네. 도우신 기도를 물론 해주시고 네. 이 남자의 이런 면이 정말 나를 이렇게 꽉 이게 끌어당기는 내가 이거 매력, 하나 매력. 보고서 내가 결혼했다 뭐 이런 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있죠. 뭘까요? 그게 뭐셨어요? 이제 우리 오빠하고 큰 오빠하고 동갑이에요. 예. 이 양반이. 큰 오빠. 친구야. 그다음에 그다음에 둘째 오빠, 셋째 오빠 있고 저잖아요. 전데 큰 오빠를 보면은 부모님한테 계속 의존해 있는 사람인데 네. 이는 중학교 1학년부터 막 혼자서 열심히 산 게 너무 귀해 보이더라고요. 고학생. 예. 뭐 6.25 때 제일 감명 깊었던 게 6.25 때 네. 중3이 돼서 이제 서울로 오는데 그 도강증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강을 건너나? 예, 강을 천안에서 이제 천안에 피난 있다가 갔다가 서울에 이제. 오는데 본인은 혼자서 미군 추록 의도 타고 올라왔대요. 한강 앞에서 막 영어를 엉터리를 해가지고 그래도 I am a Christian. 오케이 그러고 오케이. 이유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끼웠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시 천안 학생증을 받아가지고 다시 천안을 가서 어머니를
온 거예요. 중학교 그런 얘기 3학년짜리가.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한 분은 많이 배우신 분이고 한 분은 그냥 배움이 없는 촌로 시골 아낙 시골 아낙. 근데 사실 이 두 분이 같은 자리에 세상 기준으로 놓고 보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먹는 방법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도. 근데 주 안에서 이게 자매처럼 지냈단 말이에요. 예. 믿음으로. 예. 그럼 한 분은 시어머니고 한 분은 친정어머니잖아요. 우리 권사님 입장에서 좀 설명해 주세요. 두 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믿음은 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그 무조건적인 예. 건데 두 분이 같이 충청도세요. 일단 네. 지역 그리고 연구하고. 저희 엄마도 저희 친정 어머니도 그냥 집에서 아버지 뒷바라지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교회 생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많은 분하고 잘 어울리시고 이렇게 성격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못하는 게 없으셔요. 근데 제 시어머님도 또 그러신 분이고,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재밌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방에서 두 분이 계시다가 깔깔 막 둘이 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깔깔거리셔. 깔깔거려. 예. 그래서 제가 가서 뭐가 그렇게 우스워요? 그랬더니 우리 시아버님이 소시를 집에 데려오셨대. 옛날에 소시를 집에 데려오셨는데 시골에서였는지 소시를 데려오셨는데 우리 시어머님 밖에서 막 일하시고 그러시다가 밤에 자러 가야 되는데 그 방을 그분들이 두 남녀가 들어가 계시니까 저희 시어머니 피곤하니까 그냥 그 방에 들어가 주무셨대요. 같이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우습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럼 어느 편에서 주무셨시오? 충청도 사투리로. 어느 편 누구 옆에서 주무셨시오? 진짜 제 엄마가 여쭤보니까 몰라요. 그냥 졸려서 가서 잤어요. 그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서 어머님은 충청도 충남 공주시고 네. 산골 계룡산 밑자락. 장모님은 충청북도 영동 청주. 청주에서 학교 다니시고 그래가지고 두 충청도 노인들끼리 그래도 성품이 잘 장모님은 맞으셨어요. 그 기독교 집안이 돼가지고 그 외할아버님이 고등학교를 배화고녀 미션 고등학교를 보내서 서울 와서 공부하시고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안 가셨어.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 당시에 참 인테리어인 거예요. 인테리시고 그 당시에 거기다가 그 당시에. 노래를 좋아하셔가지고 80까지 성가대 쓰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 같은 교회 미국서 이제 네네. 친정어머니. 가면은 전 베이스하고 장모님은 엘트 장이야. 30대 젊은 여자들이 박형근 권사님 입을 열어야 따라해. 음을 바로 잡고 정확하게 그 정도예요? 엘토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엘토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부엌에 가서 이제 교인들 밥 하시는 거에 특기고 장모님은 성가대 하시고. 그렇게 섬기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장모님하고 내 밥을 어머님이 지어줘서 빨리 먹고 가라고. 그게 우리 둘이 오고 저희 집사람과 어머니는 1시간 후에 이제 애들 데리고 교회 오시고 그렇게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래 같이 사셨어요? 같이 한 집에 살아요. 세상에. 그래서 사돈이 미국서 한 집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이 좋은 사돈댁 해가지고 대서특필해가지고 중앙일보에 전면으로 인터뷰 기사가 나왔었어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권사님은 그래도 좀 여유로운 집안에서 사셨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셔서 고학을 그냥 네, 중학교 열심히,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되게 사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께는 인생을 살면서 이때가 참 고난이었고 힘들었다 하는 시기는 거의 없으셨어요? 안정되게 산 거 얼마 안 돼요. 그래요? 그래요? 고생과 그러셨구나. 얼마 안 돼요? 모진 풍파가 있으셨군요. 네. 제일 힘들었을 때가 이제 저희가 결혼하고 1년 반 있다가 미국 유학을 떠났거든요. 그때 딸아이는 한국에서 낳았어요. 그리고
미국 유학 가서 네. 맨 처음에 사회학 공부하고 그다음에 거의 박사 맞출 쯤에 해서 저 법과를 갔어요. 네네. 법과대학원. 네. 예, 근데 아마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한국말하는 변호사가 없었거든요. 그때 귀할 70년. 때요. 74년 5년 네. 그때 4년이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한국 이민은 많이 네네. 오는데 한국말하는 변호사 변호사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찾고 있던 중에 이 양반이 서머스쿨에서 법과 그 코스를 좀 택해봤거든요. 공부하면서. 그때 그때 발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법과대학 어플라이도 안 하고 신청도 안 하고 그냥 법과대학에 입학이 됐어요. 근데 그때 아이가 셋이었어요. 제가. 네. 부부 금슬이 좋으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일하면서 시어머님이 집에서 아기 봐주시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쨌든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때까지는 뭐 공부 잘했어요. TA도 하고. 그때까지는요? 네, 그때까지는요. 그러다가 그런데 법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변호사 시험을 치는데 국제 변호사 시험. 예, 네네. 캘리포니아 바 시험이라고 캘리포니아 주 시험을 보는데 네. 9번 떨어졌어요. 9번을 떨어졌어요. 예. 그럼 10번째 됐어요? 10번째 됐어요. 10번째. 그 1년에 한 번씩 봐요? 7.8기는 아니 7.8기 들어봤어도 9전10기는 처음이네요. 아니 제가 기록 그러면은 그게 거의 한 몇 년, 한 6년 걸려간 6년. 6년이요. 예. 계속 6년간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요. 왜 실력이 없어서요? 아니면은 아니 실력은 뭐 실력- 내가 가르친 애들은 다 붙어. 네. 어머, 근데 나만 떨어져. 그래서 없으신 거예요? 로우 아니, 엔사이클로피디아 네. 법 백과사전이라 할 네네. 정도로 달달 외우고. 다 가르쳐요. 법에 근데, 대해서? 예. 그때 붙기 전에 이철수 사건 시작을 했거든. 이철수 사건이라는 걸 좀 저 설명 좀 그 개요만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건? 샌프란시스코에 그 1970년대 살인 사건이 매달 한 번씩 일어났어요. 네.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2만 개의 중국 교포들이 하는 음식점이 있고 기프트샵이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차이나타운 제일 큰 데라 네. 많은 관광객이 와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13번의 살인 사건이 나자 관광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무섭죠. 근데 73년 6월 3일 날 이거 불안해서 여기 안 오기 때문에 관광에 오신 샌프란시스코는 죽는다. 네. 그러니까 잡으라. 좀 열심히 잡아달라 해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데모를 했다. 네. 그래서 시장이 다시 엘리오트라는 사람이야 이름도 뭐 밝힐 수 있지만 다시 자기가 시장이 되고 싶어서 경찰국장한테 명령을 했어. 아무 놈이나 잡아넣어라. 그 아무 놈이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고 한국 커뮤니티도 아주 약하기 짝이 네. 없는 초창기 한국 불황자 같은 애를 하나 잡아놓은 게 이철수. 이철수라는 분이에요. 이철수라는 사람이 이철수라는 애 19살짜리를. 19살에 그 당시 그래가지고는 살인자로 살인자로 찍혀가지고 재판도 그냥 일사천리로 해가지고 누명이래니까 누명을 써가지고 아주 종신징역을 받고 네. 감옥에 수감돼서 4년이 걸린 게 이제 내가 법과대학 졸업하던 애야. 그래서 시험 보면서 그 일을 전국에 다니면서 교회마다 헌금을 하고 이제 유능한 변호사를 좀 해서 내가 후원회장이 돼가지고 구명운동을 시작했거든.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야. 내가 직접 변호사 돼야 되니까. 돼야 되니까. 근데 9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근데 얘가 참. 완전 석방되기 1년 전에 이제 합격이 됐어. 그래가지고 마지막 재판은 거기 네. 변호사 자리에 앉아서 그 전에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코치만 하고 이제 그런 여기서 복잡하게 얘기하기는 없지만 그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개인 교수원 애들은 다 붙고 변호사 시험에 예. 뭐 흑인들, 멕시코들, 뭐 백인들 그 나만 떨어져. 근데 떨어진 점수가 0.7점이 모자라기도 하고 아깝게. 아슬아슬하게 1점도 떨어지는군요. 결국은 7년 재판에서 10년 2개월 만에 석방된 아주 재미동포 한국 사회에서 진짜 유명한 사건이 됐고 그게 미국 법과대학의 교과서에 올라간 사건이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 이름도 나오고 그래서 미국 교과서에까지. 우리 아이들이 법과대학. 아이들이 아빠가 주말마다 돌아다녀 동고들어 네네. 다니고
그래서 20만 달러 그때 걷었는데 축구도 같이 안 하고 보이스카우트도 안 도와주고 아빠는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이 하다가 대학에 떡 갔더니 아빠 이름이 나오는 거야. 교과세. 책에. 교과세. 그러고서 그것 때문에 약간의 존경이 회복됐는데 교회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네요. 예. 자 그때 국제 변호사 이제 9번 떨어지고 10번째 되시고 그리고 또 이철수 금융운동 때문에 그렇게 전 그 미국을 다니면서 금융운동 하시고 그럴 때 생활하셔야 되잖아요. 직장도 제가 가고. 직장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저 칠남매 그 부잣집 딸 막내로 자랐으니 솔직히 손에 뭐 물 한 방울 묻혔겠어요? 안 했지. 뭐 하나 빨아봤겠어요. 뭐 하나 씻어봤겠어요. 뭐 하나 돈을 좀 벌어보셨겠어요. 딸 식구는 그때 몇 명이었어요? 아이 셋. 아이 셋과 어머님 모시고. 어머니 시어머니. 모시고 예. 어머니하고 뭐 영어가 시어머님은- 되시겠어? 뭐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님이 집에 계시니까 그래도 집에서 아이들 애들 봐주시고. 무슨 일 하셨어요 미국 가서? 저는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대개 유학생들 부인들 그때는 다 노동했어요. 바느질 공장 아니면은 네. 호텔 같은 데서 화장실 청소하고. 시트 청소하고 그렇게들 막 하니 제가 유학 갔더니 이 양반 쫓아갔더니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부는 열심히 안 했는데 화학과를 나왔어요. 아, 네네. 그 화학과 나온 배경 때문에 실험실에 취직이 됐어요. 병원에 취업. 대학 실험실에. 그래서 실험실에서 일을 하니까 대우도 좋고 예. 시제말로 고급잡이지. 예, 힘들지 노동도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니까 네. 그때 그 이철수 사건 네. 그 사건 때 정의의 사나이잖아요 우리 남편이. 네. 그래 막 미국이 좀 큽니까? 그 교민사회 돌아다니면서 호소하고 막 이럴 때. 한국도 오고 예, 한국도 다니고 그때 사실 뭐 돈이 생깁니까? 안 생기고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냥 정의의 사나이잖아요. 아 그리고 이게 1, 2년 끝난 게 아니라 10년이 넘는 기간이었기 그럴 때 때문에 나는 지금 밖에서 이렇게 이러고 애셋하고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남편은 저러고 시험은 볼 때마다 떨어지고 그때 밉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었어요. 네. 사회학 박사 할 때까지는 참 공부 잘했어. TA도 하고 칭찬도 많이 듣고 또 상도 받고. 저기 스칼라십 항상 받고 그랬는데 장학금 항상 받고 그랬는데 시험 떨어진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예. 그런데 시험을 떨어지니까 맨 처음엔 정말 기가 막히고 하늘이 노란데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요. 네네. 그런데 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책 들고 다시 공부하러 나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야, 저 끊기 싶으니까 끈기가 네, 그냥 밀어주자. 밀어주자. 아니, 사모님도 속상은 하셨겠어요. 처음에는 뭐 이 실수 9번. 그러니까는 남편을 아신 거지 파악을 하신 거죠. 끊기. 아니 거기다가 얼굴 뜨겁게 내가 40에 장로가 됐거든. 네. 이민교회에서. 네. 그러고 이제 시험 법관대학 보는 거야. 3학년 때. 그리고 이제 시험에 떨어지면 이제 교인들 100여 명 되는 조그만 이민교회에서 뭐 열심히 나 붙어달라고 기도해요. 네. 근데 또 떨어졌다고. 9번. 9번을 떨어졌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런데도 기운 못 차리거든. 근데 나는 아니 이게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그래가지고 끊기가. 아니 변호사 나중에 이제 개업을 했잖아. 네네. 줄을 서서 손님들이 오는 거야. 그 이후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은 하루에 한두 사람 올까 말까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그 마음 착한 유재관 변호사 가야 된다. 물론 이제 돈도 안 받을 줄 알고 네. 그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 근데 그 이유가 뭐 나가서 접은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어줍잖게 한두 번에 붙은 사람은 네. 네. 1년에 한 150명씩 이제 디스바라고 그래가지고 자격증 뺏기고 6개월 동안 영업 정지당하고 변호사들이 네. 캘리포니아 바에서 그런 걸 하거든. 네네. 그 실력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고 네네. 이제 소위 법률 윤리라는 것이 부족하기도 하고. 근데 뭐 난 매 맞고 9번씩 똑같은 거 시험 보고 해가지고 달달 외우고 달달달달. 그 판사들이 깜짝 놀래. 네네. 이거 어떻게 너는 법과대학 선생보다 더 많이 알고 어떻게 그러냐.
그래 지금 훈련 그렇지 않고는 이유가 안 아니 돼. 그리고 네. 그 훈련이 네. 저희 믿음 생활에 아주 너무나 은혜인 거죠. 네. 그 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교회 다녔는데 네네네. 급하니까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고. 그때 만나고 하나님을 네네. 그때 찾고 그때 만나고 그게 은혜였던 거. 그 전까지도 믿음이 그렇지. 있었다고는 했지만 네. 정말 이렇게 고난을 막 당하니까 네. 그때 이제 그렇죠. 절실하게 예.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그때 그 말이 되는 거. 습관적인 신앙에서. 네. 자,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네.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셨고 와. 경원대학장 하셨고 삼선 국회의원 하셨고 예. 국방위원장 하시고 네. 국가조찬기도 회장, 네. 스카웃 연맹, 유관 단체장 회장, 많이 네. 국민훈장, 너무 많이 했어. 국민훈장 받으시고 현재는 한국 유네스코 협회 연맹 회장 그리고 또 여러 단체 또 리더로 지금 그 예, 경동교회 활동하고 계시죠. 강원영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네. 여해재단이라고 생겨서 목사님이 사실 중간 집단을 만드셔가지고 네네. 좀 좌우 합작에 관심 많으신 목사님이셨잖아요. 네네. 방송위원장도 하셨지만 그래 그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 이사장을 해요 제가.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정말 한국 사회의 중요한 헌법 문제라든가 네. 남북 그 평화 정착 문제 세미나니 뭐 토론해서 뭐 이용구 선생이나 남재희 선생이나 뭐 하여간 이제 한국의 그 오피니언 리더들 예. 여론 주도하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면 또 그 자료도 만들어서 출판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내가 강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학생 네. 때.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하시고 싶었던 일들을 좀 이렇게 전파하는 일, 예. 그 이사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시간 강사로 또 강의도 하고 근데 강의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하세요 강의를? 지금은 인천에 네. 송도에 송도에 뉴욕대학교 네네. 주립대학에 네네. 분교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생겼죠. 근데 이제 한국 애들하고 외국 애들하고 반반인데 영어로 강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거기서 국제정치를 가르쳐요. 재밌어요. 믿음 안에서 만나서 네. 믿음의 가정을 이루셨고 네. 그리고 이제 50년 금혼식을 지냈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네. 이 사회적인 참 우리 저 문제지만 믿음이 있건 없건 참 이혼이 참 많아요. 자, 50년을 사신 우리 부부로서 그것도 아주 모범적으로 사신 부부로서 예. 자,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좀 네. 그런 아까 부부들에게. 십계명이 네네. 상당히 마음에 정리가 되고 그러는데 네. 부부가 살면서 제일 곤혹스럽고 어려운 일이 자존심 상하는 어투 같은 거거든요. 네. 상대방에게. 그래서 말이 아주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는 상당히 각별히 조심해요. 네. 그리고 가끔 나같이 좀 처져가지고 결혼은 그게 안 만졌잖아요. 시험에 시작할 때 이런 집은 네. 쉽게 섭섭함을 느끼거든. 그렇죠. 예를 들면 네, 당신 엄마는 왜 뭐 그러셔 이런 걸 그냥 못 배워서 그럼 뭐 이렇게 해석해가 되거든. 아, 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아니 부부싸움 해가지고 뭐 갈라주는 사람이 애매비 때려 죽이는 원수도 아니고 네. 간단한 거 가지고 그렇죠. 사소한 걸로. 사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이 생각해서 말을 하고 이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겠죠. 네, 네, 네. 평등 부부상을 괜히 받은 게 아니에요. 항상 이 사람을 제가 존중하고 네. 요즘은 좀 지나치게 표현한다면 기잖아요 밑으로 평화를 위해서 네. 무슨 내 주장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는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일평생 공무원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외아들로 커서 눈치가 있잖아요. 네. 눈치껏 사는 그건 이제 농담의 말씀이고 저간 상대방의 아픈 데를 긁지 말고 네, 네. 그 배려하려는 게 전체를 통틀어 얘기하면 첫째가 배려 같아요. 네, 예. 배려가 있어야 사랑도 있고 네. 예. 네. 사랑은 잘못하면 집착으로 끝나거든. 네. 우리 권사님 입장에서는 네. 아내들에게 50년을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신 우리 네. 권사님이 겉면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내들에게 저희는 보면은 제가 철이 없을 때 결혼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와 있지 싶어가지고 맨날 울고 집에 간다고 그랬어요.
나 집에 갈래. 그럼 아침에 출근차에 실어서 데려다주고 한 3, 4일 친정에 가 있다가 3일 또 데리러 가야 돼. 이 양반이 또 데리러 오면 또 소 끌려가듯이 끌려가요. 가야지 뭐 어떻게. 네, 그래 가서 또 한 며칠 있으면 또 집에 가고 싶어서 울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결혼을 일단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제가 섭섭해하면은 원칙이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서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이외의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 관계가 벌어지는 거는 우리는 그거는 허락하지 못한다.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선 두 사람의 문제, 두 사람이 같이 마음 합해서 나가는 게 중요하지. 주변 사람들 때문에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원칙을 세우면서 시댁분들한테 그거를 은연중에 다 얘기를 해서 할머니, 어머니, 신우님 한 분 계신데 신우도. 그 시댁분들이 저한테 대해서 왈가왈부 얘기 왈가왈부 못하게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쟤는 빨래를 못 반다, 설거지를 예. 못한다 이런 거 절대 못 하시게. 그러니까 고부 갈등. 착하시기도 물론 시댁분들이 착하시기도 하지만 워낙 이 양반을 좀 귀하게 존중하니까 저까지 그렇게 이해가 해주니까 남편하기 나름이다 이거죠. 그렇죠. 네, 고부 갈등이나 집안의 문제는 남편하기 나름이다. 하나님이 잘해주셨네요. 근데 그게 지혜롭게 한 것 같아요. 홀어머니와 외아들과 외며느리 삼각관계가 이게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관계이기 때문에 중간자인 이 아들이 진짜 정말 간신은 아니지만은 정말 머리를 잘 써야 돼. 그게 정치입니다. 그렇지, 정치. 장로님 50년 동안 입에 달고 산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저기 권사님한테 내 인생은 당신을 만나서 요거는요 제가 안 할게요. 직접 한번 해주세요. 직접. 나는 당신을 만나서 대박. 내 친구들 앞에서는 이런 얘기 못해. 아이 방송이니까 지금 이거 좀 하셔야 돼요. 진짜 대박이죠. 제가 잘 만났죠 이 사람을. 나는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은 대박이야. 예. 좋잖아요. 사실 대박이죠. 저도 그래요. 우리 이제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그런 거 모르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둘만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보니까 우선은 건강하게 옆에 있어주는 것도 대박이고, 그쵸. 그다음에 이렇게 배려를 잘 해주니까 그것도 대박이고. 열심히 또 나이 먹어도 또 열심히 자기 할 일 하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평등 부부상을 괜히 받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아니 정말 제가 그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그냥 두 분이서 서로 아름답게 이렇게 여생을 사시면 되게 정말 행복하고 기분 좋죠.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도 기분 좋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돼도 우리 몸속에 500년 넘은 유교 사상의 DNA가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남았죠. 솔직히 그죠? 부부는 평등하다. 지금 부부는 평등하다. 하나 정말 진짜 이렇게 대본에도 없는 제 질문인데요. 남자분들 이렇게 먹는 거에 목숨 것이잖아요. 집에서 장로님은 밥 안 하세요? 하죠. 하세요? 저도 먹는 거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요새 많이 이제 훈계를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 가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이게 가훈이거든요. 이 사람 하나 기쁘게 못 해주면 이 사람은 살찌는 거 아무래도 몸에 나쁘고 그러니까 밥을 줄여라 뭐 소금 줄여라 뭐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엄청 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정말 좀 빠졌죠. 빠지셨어요. 아주 건강해 보이시고 좋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좀 보고 그래서 저번에 김정은 내려왔지만 비슷하다고 그랬었는데 많이 빠졌어요. 지금. 자, 그럼 이제 두 분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여쭙고 그리고 마칠게요. 우리 권사님부터. 제 기도 제목은 아이들이 정말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믿음의 명문가들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매일 아침 그거 우리 아침마다 둘이 큐티 할 때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거 하고 그저 믿음의 명문 가정. 네,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눈도 안 어두웠다는 모세처럼 네, 그렇게 네.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게 네. 기도예요. 예. 네. 장로님. 저도 마찬가지로 네. 뭐 나라를 위해서 국회에서도 12년간 봉사도 하고 또 사회단체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 저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가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기쁘게 그다음에 아이들까지 합쳐가지고 끝까지 잘하자. 그게 가훈이거든요. 예. 끝까지 잘하자. 그래서 요새 아침마다 기도 말미에 구호를 서로 외쳐요. 구호를 외치세요? 구호를. 어떻게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두 분이 같이 하세요. 사람들을 네, 기쁘게. 끝까지 당신을 잘하자. 끝까지 잘하자. 저희는 쉽잖아요. 생명의 삶으로 둘이서 아침마다 예. 큐티를 하세요. 큐티를 하니 큐티하고 기도하니까 큐티 딱 덮으면서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구호 하시는 거예요? 예. 삼남매와 배우자들 또 손자 손녀 이름 8명 부르고 해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합해서 16명이 네. 이제 직계 권속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매일 아침 기도하고 끝까지 끝까지 잘하자. 네. 쉽잖아요. 끝까지 하는 네. 부모님이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니 맞아요. 네, 자녀분들이 끝까지 또 참고 얼마나- 견디는 자라야 네. 구원이 있으리라. 거. 아멘. 그 말씀이죠. 기도 필요해요. 네. 두 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인생의 즐거웠어요. 선배시고 네, 네. 김진선 씨는 얼굴만 봐도 즐거워. 인생의 선배시고 네. 믿음의 선배시고 또 모범적인 가정을 일구신 두 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이고, 여기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거. 네. 저는 이제 31년 됐는데 결혼. 네. 참 그 20년 때까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살기 바빠갖고 아이들 네. 키우기 바빠갖고. 네. 근데 아이들 이제 이렇게 키워놓고 그러니까 진짜 있잖아요. 어른들 말씀이 딱 맞더라고. 어떤? 부부밖에 없어. 아, 예. 부부밖에 없어. 너무 아이들한테 그럴 것도 없고 네. 다 둘이 만나서 북적북적대다 나중에 또 둘이 돼. 둘이밖에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걸 요새 너무 느끼는 거예요. 네. 둘이밖에 없어요. 아 정말 그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두 분의 그 삶을 보면서 아까 장로님께서는 배려라고 하셨잖아요. 그 배려를 좀 가슴에 새기고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읽었던 그 부부 10계명 요거 안방에 걸어 놓으려고요. 그래요. 네. 화가 나면 그러고서 이걸 얼른 봐야지. 네. 그렇게만 되면 네. 소리 날 일이 없어. 그러니까요. 자, 우리 구원 불이야 하기 전에. 예. 자, 그러니까 집에 불 났을 때 위에는 고함 지르지 말래요. 네. 불날 일도 없잖아요. 끝까지 잘하자. 잘하자. 예.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